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김나혜 사무관입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늘어나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며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금융. 언뜻 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녹색금융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금융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임대웅 대표님입니다. 녹색금융이란 환경과 기후변화의 녹색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을 금융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녹색금융의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활동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기차나 배터리, 재생에너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금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의 흐름을 오염산업에서 탄소 중립에 필요한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시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 50일 넘는 장마가 계속됐고요. 지구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인천공항과 부산 낙동강 하구가 올해 잠길 거라고 합니다. 재작년 전 세계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420조 원 정도였는데요. 말레이시아의 GDP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기후재난을 못 막으면 2100년에는 GDP의 2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인당 GDP 4만 불 시대를 열어도 기후변화 대응을 못하면 1만 불이나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변화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는 우선 기업이나 부동산, 가게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죠. 이것을 그린 스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후 리스크는 반드시 터지는데 어디서 얼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산불로 주요 공장과 고급 주택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을 입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많은 보험사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구에서는 기후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녹색 금융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은 은행과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기후변화, 녹색 금융에 적극적인데요. 이뿐 아니라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국제기구들이 금융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 즉 NGFS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기후 리스크를 거시 금융 안정성, 미시 건전성 감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융감독기관을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가이드도 발표했고요. 그린 뉴딜과 같은 그린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정의와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회사들도 기후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인데요. 기후 리스크 대응을 강조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과 임원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특이한 것은 203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사 외에도 은행, 보험회사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일부 챔피언들이 이 분야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기준에 따라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를 보강하고 있고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시키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 전반의 녹색금융, 기후 리스크 관리가 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금융은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우선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입니다. 녹색 분야는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금융위는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자금의 유입 확대 유도입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민간도 녹색 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금융회사 경영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 녹색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체계에도 기후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환경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의 환경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환경에 대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2차 P4G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녹색금융에 대한 특별 세션도 오는 5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P4G는 민관협력사원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우리나라,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등 12개국에 더해 6개 국제기구, 240여 개의 글로벌 기업 및 시민단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에 이어 제2차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P4G 회의에는 녹색금융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녹색 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국제금융공사 총재, 세계경제포럼 회장, 유럽투자은행 총재 등 주요 국내외 리더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는 5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P4G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보는 것도 녹색금융과 함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김나혜 사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